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4월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이 한동훈 대 이재명의 리턴 매치라고 평가를 받았던 10월 16일 재보궐선거죠. 결과 살펴보면 자,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각각 텃밭을 지켜낸 건데요. 두 대표들 사실 이번이 당 장악력 또는 리더십의 시험대다라고 했었는데 특별히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악의 위기도 면했다 이런 평가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자의 텃밭에서 승리를 거둔 이 양당 대표의 소감 들어보시죠. 모든 정치인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심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현장에서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또 정부도 또 일심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새기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대표 체면 유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재보궐선거 결과인데 마지막에 들으신 이재명 대표의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칭찬을 했거든요.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합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인적 쇄신도 얘기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좀 응원과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을 비난만 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 정이라든지 중재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줬고요. 이번도 그런 차원이고 사실 이번에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많이 컸습니다. 네. 많이 줄었다면 격차가 근소하게 국민의힘이 이겼다면 대통령실도 좀 뜨끔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격차가 컸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혹은 친윤계에서는 원래 부산 금정 우리 텃밭이니까 이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아니라는 자세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려한 마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수고했기 때문에 그 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송 대변인님, 이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금정 지역을 얘기하실 때 박빙이다, 박빙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큰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죠. 다행입니다만은 다행인 것에 안주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정당은 민심을 받들어야 되고 오직 민심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에서는 지금 이 보궐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변화하고 쇄신하고 개혁하는지를 지켜보겠다. 너희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에서 표현된 민심이 국민의힘을 오롯이 지지해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당의 정풍운동이라든가 또 구태정치와 단절한다든가 네. 이런 것에 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일단 2대2 현상 유지를 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석도 얻지 못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는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재보궐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지역 후보를 내고 거대 정당과 겨뤘습니다. 이번 경험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자산입니다.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다음 도전은 더 옹골차고 더 힘차할 것입니다. 자, 부산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도 이뤄냈었고 또 전남에서는 이 당대표, 이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까지 했었죠.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유세 활동을 했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진보당 후보에게까지 밀렸는데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결국에는 득표율 3위를 했습니다. 선거 운동 초반에 일으켰던 바람을 비교할 때는 글쎄요, 예상치 못한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 성과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당선자를 내거나 아니면 못해도 2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아마 생각했던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에게도 밀리는 상황이 되면서 그 바닥 민심을 다지는 데 좀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분석이 하나 가능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얻었던 그 굉장히 우수한 성과는 결국에 민주당의 후광을 등에 업고 가능했었던 성과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스스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연합군으로서 우호군으로서 얻었던 득표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던 결과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야기는 이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